자, 오늘은 체육 시간입니다. 오늘 체육 시간에는 지난번에는 학교에 있는 그 운동시설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죠. 안전사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렇게 예방해요 해서 알아봤는데, 자, 한자 넘어오면 122쪽, 123쪽은 학교에 있는 운동시설을 점검해요 해요. 근데 지금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할게요. 학교에 있는 운동시설 점검회유는 넘어갑니다. 그래서 124쪽 야외 활동 안전사고를 알아봐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가 날씨가 또 따뜻해지고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죠. 거의 지금 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자 수는 손가락 꼽을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야외 활동이 확 늘어났어요. 너무 많이 늘어나서 이거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이제 점점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으로 완화됐다가 지금은 생활 방역으로 바뀌었으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더 많이 야외 활동을 할 것 같은데, 여러분 중에서도 주말이나 휴일을 어린이날 같은 휴일을 통해서 그 가족들이랑 가족여행 갔다 오거나 야외 활동한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제 이 야외 활동 안전사고에 대해서 알아볼 때가 된 것 같아요. 그죠? 잘 됐어. 그죠? 자, 그래서 일단 교과서로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에 관련된 필요한 영상들도 좀 보고, 우리 교과서에 필요한 부분 이렇게 채워 넣기도 하고 할 건데요. 교과서부터 볼게요. 자, 교과서 야외 활동 안전사고를 알아봐요. 네. 자, 여기 먼저 안전한 등산을 위해 그 안전한 등산을 위한 복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떤 복장이 필요할까요? 안전한 등산. 산에 갑니다. 산에 가면 어떤 복장이 필요할까요? 일단 산에 가면 뭐가 많습니까? 네, 산에 가면 그죠? 지금 점점 산에 있는 나무나 이런 것들이 울창해지기 때문에, 숲이 울창해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등산을 하다 보면, 물론 등산로는 좀 괜찮은 편이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나무나 풀에 의해서 우리 살갗이 닿아서 풀독 같은 게 오를 수 있어요. 풀독. 그러면 나무나 풀에 우리 살갗이 쓸리게 되면은 빨갛게 부어올라요. 그 풀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를 막아야겠죠. 또 산에 가면 평소에 우리 집 주변에는 없는 많은 곤충, 벌레들이 있어요. 그죠? 그 무심결에 우리 가다 보면 걔네들한테 물리거나 그런 곤충들이랑 접촉할 수 있거든요. 또 그런 것도 좀 막아야 돼요. 그죠? 벌도 있고요. 위험하게. 자, 그러면 일단 우리의 팔이나 다리를 다 보호할 수 있는 복장이 필요하겠죠. 반팔 반바지보다는 우리 팔, 다리를 보호할 수 있는 긴 팔이나 긴 바지가 적당하겠죠. 자, 우리 필요하다면 이제 햇살이 뜨거워질 때예요. 그죠? 햇살이 뜨거워질 때이기 때문에 얼굴도 좀 햇살을 좀 피할 수 있는 모자가 필요하겠죠. 모자. 이 이외에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우리 이런 것도 알아봤고요. 긴 팔이나 긴 바지, 모자. 또 복장에 해당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야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 크림 같은 것들을 발라줄 필요가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 크림, 선크림, 선블록 크림 같은 것들이 필요하겠죠. 자, 교과서 내용을 한번 같이 볼게요. 야외 활동 안전사고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자연에서 캠핑, 등산, 래프팅이 뭔지 아나요? 여러 명이 보트 타고서 급류나 계곡 등에서 물놀이를 즐기는 거죠. 보트를 탄 상태에서 노를 저어야 되죠. 팀워크가 중요하고, 또 래프팅 하다가 보트가 뒤집어지거나 아니면 물에 빠지는 경우가 발생해요. 그럴 때
예방 방법도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대처 방법들을 알고서 침착하게 대응해야 되죠. 그것들을 할 때 일어나는 안전사고와 예방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민원의 가족이 겪은 위험 상황을 알아보고 이렇게 예방해요에서 여기 있습니다. 아랫부분 이렇게 예방해요에서 알맞은 안전사고 예방 방법을 찾아서 알맞은 빈 곳에 써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준비한 영상을 3편이 있어요. 등산과 관련된, 그 다음에 캠핑과 관련된, 래프팅과 관련된 3가지 영상을 보고 나서 우리 이 교과서에 이렇게 예방해요 해당하는 빈 곳에 써넣어 봅시다. 알겠죠? 자,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래프팅을 안전하고 신나게 즐기려면 먼저 안전수칙을 꼭 알고 참여해야 합니다. 래프팅을 하기 전에는 날씨는 괜찮은지, 나의 몸 상태는 래프팅을 할 수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그 다음 충분한 준비 운동은 필수겠죠? 운동이 끝나면 구명조끼와 안전모는 꼭 착용을 하고 조끼의 끈이 느슨하거나 안전모가 흔들거리지 않는지 꼼꼼히 확인을 해야 합니다. 보트에 타고 난 후 보트 안의 밧줄에는 발이나 손을 절대 끼우면 안 됩니다. 그럼 이제 출발해 볼까요? 우와, 정말 신나죠? 저 앞에 보트와의 거리는 약 20에서 30m를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배가 뒤집혔다면 보트 속에 사람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합니다. 물에 빠졌을 때는 당황하지 않고 구명조끼 앞쪽 겨드랑이를 잡고 누워서 대기하면 됩니다. 다들 잘 보셨나요? 청소년 활동을 안전하고 신나게 즐길 수 있는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여성가족부와 청소년활동안전센터는 청소년이 보다 안전하게, 보다 신나는 세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청소년 활동 현장 가까운 곳에 늘 함께 하겠습니다. 잡고 있어요. 내가 당길 테니까. 캠핑 오니까 좋네요. 애들도 좋아하고 세이프랑 스키도 좋아하고. 자, 이제 슬슬 저녁 준비를 해볼까? 주희야, 왜 그래? 아니, 무슨 일이야? 안고기 때문에 벌이 쏘였어요. 안국이 너 나뭇가지로 벌집을 건드렸구나. 네, 재밌고 신기해서. 우리가 한눈 판 사이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 캠핑은 자연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야생동물이나 곤충을 만나기가 쉬워. 캠핑장에서 벌 같은 곤충, 뱀 같은 야생동물을 만날 경우 공격하지 않아야 해요. 벌레에 물리게 되면 간지럽거나 상처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 긁거나 만져서 상처가 더 커질 수 있으니 벌레에 물리면 비누물로 즉시 씻고 항히스타민제 연고를 발라주세요.
너희 배고프구나. 좋아, 오늘 저녁은 삼겹살이다. 맛있는 고기 냄새. 우와, 이 냄새는. 구조 뭐야? 세이피, 화상 입었구나. 전 괜찮아요. 아픈가 봐요. 미안하다, 세이피. 너희들 배고플까봐 빨리 고기 굽겠다고 욕심부리다 그만. 그렇다면 캠핑장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무엇보다 어린이들이 불에 가까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하고요. 캠핑장에서 종종 2개 불판을 연결해서 사용하다 보면 교대용 부탄가스가 과열로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나요. 가급적 한 번에 하나의 스토브만 사용하는 게 안전해요. 그리고 캠핑장에서는 아이들이 텐트줄에 걸려 잘 넘어지는데요. 밤에는 거의 보이지 않으므로 야광이나 램프로 텐트줄이 잘 보이도록 해야 안전해요. 또한 계곡에서 캠핑을 할 때는 밤 사이에 집중호우가 내려 물이 갑자기 불어나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물 가까이에 텐트를 치면 안 돼요. 어떡해. 아니, 물 가까이에 치면 더 시원하니까 그랬지. 다행히 오늘 밤 비는 안 오네요. 이 밖에도 어린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을 찾은 부모님들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지켜주셔야 해요. 응급 상황에 대비해서 가까운 곳에 병원을 알아두고 응급약품을 준비하세요. 야외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아이들이 미끄러지거나 화상을 입을 수 있으므로 꼭 부모님이 함께 가셔야 해요. 또 텐트를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얼굴이 찔릴 수 있으니 아이와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캠핑장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너무 배고파서 대답할 기운도 없어. 삼겹살은 끝났고 우리 컵라면이라도 끓여 먹을까? 시시때때 안전 맞춤. 대자연의 품에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 즐기는 산행. 하지만 늘어나는 산행 인구만큼이나 안전 부조리로 인한 갖가지 산악사고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종류와 안전한 등반 요령을 알아봅니다. 산악 안전사고 중 가장 빈번한 추락사고. 폭풍이나 집안 약화 등 자연적 요인과 방심, 판단 미숙, 준비 부족 같은 인위적 요인이 원인으로 대부분 신체장애나 사망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40, 50대에서 빈번한 탈진사고는 자신의 건강이나 체력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하게 걷거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산행하는 경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탈진 상태에서 악천후를 만났을 땐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체온증으로 인한 사고는 일교차가 큰 봄이나 가을철에 자주 일어납니다. 땀을 많이 흘린 후 체온이 정상 이하인 35도 이하로 급격히 떨어지면서 발생하는데 오한이나 현기증, 사지마비로 의식을 잃기도 합니다. 악천후와 탈진이 주 원인으로 외부 기후와 내부 체온 상황에 따라 수시로 입고 벗을 수 있는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계곡 급류 사고를 막기 위해선 폭우로 계곡물이 불어나 급류로 바뀌었을 때에는 절대 건너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비가 올 때에는 계곡 산행을 피하는 것이 사고 예방의 지름길입니다. 일사병은 여름철 장시간 뜨거운 햇볕에 노출되어 있을 때 체온이 39도에서 40도까지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기력이 떨어져 무의식 상태에 빠질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여름 산행 시 각별한 주의가 표구됩니다. 겨울 산행 시 가장 빈번한 동상과 동사사고는 젖은옷과 신발, 장갑이 얼었을 때 발생합니다. 겨울 산행에 나설 땐 장비를 철저히 준비하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벼락으로 인한 감전사고는 우산이나 피켈, 알파인 스티커 같은 것들이 머리보다 위에 올라와 있을 경우 재질과 관계없이 벼락을 유인하면서 발생합니다. 벼락은 주로 높은 곳에 떨어지므로 천둥번개가 칠 때는 재빨리 낮은 곳으로 대피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봄, 가을철에 잦은 야생식물류에 의한 중독사고. 일반인들은 식물이나 버섯에 독이 있는지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것이라는 확신이 없는 한 절대 아무 것이나 먹어서는 안 됩니다.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잘못된 판단이 여러 사람을 생명의 위험에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낙석 사고를 막기 위해선 낙석이 자주 발생하는 경사진곡과 바위벽 아래를 지날 때 돌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또 암벽 등반을 할 때는 항상 헬멧을 쓰는 습관을 들이고 밧줄의 흐름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산행 전에는 산행 코스, 난이도 등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얻은 후 해지기 한두 시간 전 산행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웁니다. 등반로에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나 샛길 같은 출입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비상특보가 발령될 때는 산행을 자제합니다. 만약 산행 중 기상특보가 발령되면 이동 중인 탐방객들은 재빨리 하산하거나 안전한 장소로 신속히 대피합니다. 낙뢰 예보가 있을 때는 가능한 한 산행을 나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산행 계획은 자신의 체력을 고려하여 수립하고 절대 무리한 산행은 금물입니다. 배낭은 30kg 이상을 넘지 않게 합니다. 평소 지병이 있거나 과음 과로를 한 다음 날은 최대한 자주 휴식을 취해야 무리가 없습니다. 충분한 경험과 장비를 갖추지 않고 암릉이나 암벽 등반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 초보자는 위기 대처 능력이 떨어져 추락사고 같은 치명적인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폭우로 수량이 불어난 계곡은 무리하게 건너지 않고 물이 빠지길 기다리거나 상류로 올라가 밧줄을 이용해 건넙니다. 산행 전후엔 스트레칭으로 충분히 몸을 풉니다. 발목을 중심으로 스트레칭을 하면 관절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계절에 맞는 장비와 복장을 갖춥니다. 또 기상이변 등을 대비해 랜턴, 우의, 상비약품을 준비합니다. 혼자 산행을 하면 응급 상황에 대처할 수 없는 만큼 단독 산행은 피합니다. 자, 영상 다 보고 왔나요? 자, 캠핑, 또 등산, 래프팅에 관련된 영상을 보고 왔는데
이제 124쪽 체육책을 보면서 체육책 정리도 좀 하겠습니다. 체육책에는 영상에서 봤던 내용이 담겨 있는데 영상의 내용이 더 자세하게 잘 나와 있죠.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중요한 것들만 체육책에서 같이 확인을 해볼게요. 야외 활동 안전사고와 예방 방법 알아보기. 자, 그래서 이 밑에 내려보면 민훈의 가족은 캠핑을 가서 등산 그리고 래프팅 하기로 계획했어요. 근데 첫날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어요. 첫날부터 대체 어땠길래?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살펴봅시다. 자, 첫째 날 나오죠. 자,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까지 5일간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예방해요를 보면은 5가지, 하나, 둘, 셋, 넷, 5가지 어떻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지 나와 있어요. 이게 그 각각 하루 첫째 날에 해당되는, 둘째 날에 해당되는 해서 다섯째 날까지 해당되는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자, 한 번씩 살펴볼게요. 야외 활동의 장소에서 야외 활동 장소의 주변 지형을 점검합니다. 주변 지형 점검 중요하죠. 갑자기 비가 와서 계곡물이 불어나면은 위험하잖아요. 생명에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곳은 텐트 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또 막 돌이 떨어질 수도 있고 낙석 위험이 있을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무더운 날씨에는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는데 되도록 땡볕에서 막 야외 활동을 하거나 오랜 시간 노출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막 몸도 많이 타고 화상도 있고 또 탈진, 탈수 등으로 일사병 걸릴 수도 있어요. 불이나 열을 이용하는 기구를 조심히 사용합니다. 우리 캠핑 가면 고기 구워 먹거나 음식 해 먹는데 그럴 때 기구 사용은 조심해서 해야 돼요. 되도록 부모님이나 주변에 있는 어른들이 기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옆에서 그냥 도와드리기만 하고 그러는 게 좋겠죠. 자, 숲에 사는 동물을 함부로 건드리지 않습니다. 자, 숲에 사는 동물들은 곤충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다람쥐나 쉽게 만날 수 있는 다람쥐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병균이나 세균 또 바이러스 등을 갖고 있을 수 있고 또 뱀 같은 경우 벌, 독을 가지려고 있을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함부로 건드리지 마세요. 그냥 보기만 하는 거죠. 또 위험한 동물들은 보면은 그 자리를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야외에서 5번째, 실제 활동을 할 때는 안전요원의 설명을 잘 듣고 따릅니다. 캠핑장이나 이런 곳에도 안전요원이 있기도 한데 많이 있지는 않고 물놀이나 또 래프팅 하러 가면 항상 안전요원이 있죠. 그때 안전요원 설명 잘 듣고 따라야겠죠. 자, 그럼 첫째 날부터 한번 살펴보고 이 예방해요 중에 뭐가 해당되는지 적어 볼게요. 첫째 날, 무더운 날씨에 운동을 오래 했더니 땀이 많이 나고 어지러웠어요.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데 오랫동안 운동했어요. 쓰러졌죠, 그죠? 지금 탈수, 탈진, 일사병, 열사병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날에는 만약 야외 활동을 해야 된다 하면은 30분 간격으로 쉬어가면서 물도 많이 마셔가면서 30분 하고 그늘에서 쉬고 물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요. 아니면 하지 말든지. 너무 더운 날에는 웬만하면 그늘에서 그냥 쉬든지 해야 돼요. 이렇게 예방해요에서 골라서 적어주세요. 어떤 걸 적어야 될까요? 자, 둘째 날 캠핑 중에 요리를 하다가 화로에 손가락을 대었어요. 화로대가 가까이 있는지 몰랐네. 이게 뜨거운데, 그죠? 열이 전달이 되니까 뜨거운데 모르고 손가락 대었어요. 화상 입었네요. 자, 화상이면 살갗이 벗겨질 수도 있고 빠르게 대처해야지 좋은데 이렇게 예방해요에서 어떤 내용을 여기 적어줘야 될지 골라서 적어보시고. 자, 셋째 날 래프팅을 하다가 휘두르는 노에 옆 사람이 다쳤어요. 상황을 보니까 안전요원이 노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하고 말을 하고 있는데 벌써 듣는 게 아니고 벌써 노를 가지고 장난을 쳤죠.
과당, 그죠? 여기서 과당 했죠. 안전요원이 설명을 하고 안전규칙 설명을 할 때는 잘 듣고 그게 따라줘야겠죠. 그죠? 근데 벌써 이렇게 장난치는 친구들 있으면 안 되겠죠. 자, 넷째 날 숲속에서 벌집을 건드렸다가 동생이 벌에 쑤였어요. 자, 숲속에 갔는데 벌집. 이야, 장난 아닙니다. 큰일 나요. 근데 벌에 쑤여서 건드렸다가, 자, 이러면 안 되겠죠. 건드리면 안 돼요. 그죠? 찾아서 적어보시고 해당되는 거. 다섯째 날 등산을 하다가 산 위에서 돌이 떨어졌어요. 낙석주의. 엄마 조심하세요. 위에서 돌이 떨어져요. 자, 낙석주의. 편말이 이미 있었어요. 그죠? 근데 너무 바짝 붙어 있죠? 여기에 암벽인 것 같은데 보니까 뭐 갈색으로 되어 있는 모습이 암벽인데 너무 바짝 붙어 있어. 웬만하면 이쪽에서 쉬지 말고 낙석 위험이 없는 곳에서 쉬어야겠죠. 자, 하나씩 한번 확인해 볼까요? 첫째 날 무더운 날씨에는 운동을 되도록 야외 활동 되도록 적게 해야겠죠. 하지 않거나 무더운 날씨에는 될 수 있으면 되도록 야외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네. 자, 둘째 날 캠핑 중에 요리하다가 화로에 손가락을 대었어요. 자, 뭘 적어야 될까요? 불이나 네, 불이나 열을 이용하는 기구를 조심히 사용합니다. 사용 방법을 잘 따라서 사용하죠. 좀 위험하다 싶으면 어른들, 보호자, 부모님이나 그분들한테 부탁하도록 하세요. 자, 셋째 날. 자, 뭘 적어야 될까요? 야외에서 신체 활동을 할 때는 안전요원의 설명을 잘 듣고 따릅니다. 네, 잘 듣고 따라주세요. 그죠? 이게 잘 듣고 거의 따라줘야지. 장난치면 안 됩니다. 자, 넷째 날. 자, 벌집을 건드렸어요. 자, 숲에 사는 동물을 함부로 신기하다고 혹은 호기심에 건드리지 않습니다. 네. 자, 다섯째 날 등산을 하다가 산 위에서 돌이 굴러 떨어졌어. 그죠? 낙석주의 팻말이 있었는데 너무 가까이 있었죠. 위험해요. 자, 야외 활동할 때는 야외 활동 장소의 주변 지형을 점검합니다. 계곡에다가 비 온다는 비 소식이 있는데 캠핑을 가서 계곡에 텐트를 치고 물놀이 하다가 갑자기 비가 내려오거나 물이 불어나면은 끔찍합니다. 정말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수영 잘하는 사람도. 이것도 마찬가지고 돌이 굴러떨어지면 우리가 힘으로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잘 주변 지형을 잘 점검하고 야외 활동을 해야겠죠. 자, 오늘 수업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우리 운동 체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